문화와 관련돼 가지고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시고 계십니다. 오늘 강의해 주실 홍영자 선자 선생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잠깐 말씀드리면 이 문자로도 다 보냈습니다만은 혹여 또 한 번 더 강조하기 위해서 이 자료집 맨 뒤쪽에 맨 끝에 소개란이 있습니다. 홍영선 선생님께서는 전 성주 구군수로 이제 퇴임을 하시고 한국국가진흥위원회 진흥회의 자문위원회 상임위원으로 계시고 국사편찬위원회 사료조사위원, 그 다음에 국제태계학회의 대구경지회 이사, 대구향교 장이, 박약회 대구지구 이사, 밤수회 운영위원, 굉장히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일들을 하시는 분이 시간을 귀하게 냈습니다. 오늘 끝까지 경청해 주시고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냥 하실 때 나눠 가실 때. 저 위에 이름이 있습니다. 저 홍영선입니다. 유경자 착할선생님. 예. 시작하겠습니다. 연합회에 우리 문화원장님하고 우리 향토사 소장님하고 정신민식을 같이 할 시기가 있어가지고 그런 인사를 했는데 또 그 뒤에 선배 아카데미를 한다고 저보고 하는데 사실은 제가 아는 주위의 문화원장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선배 아카데미 교육이 시군마다 다 지금 하는데 교재도 몇 년 전에 난 걸 재탕해가지고 계속 나오고 또 교수님도 계속 그분들이 나온다고요. 그래서 좀 또 시군에 가면은 회원 듣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유도회원, 담수회원, 박약회원 이런 분들이 듣다 보니까 그래. 그 사람이고 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실적은 낸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아래도 성주문화원장하고 내가 진행을 넘치기 들어보니까 대동소이하게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 실력서도 없다 하면서 할 수 없이 예산이 예측되어 보니까 그렇게 한다 했는데 그래 나는 그런 생각하고 있었는데 우리서 특별히 교수가 아닌 분을 와가지고 저 같은 분을 하는데 저는 사실 교직에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일반 행정을 했지 이런 분야에 무한해합니다. 사실은 아무도 아는 것도 없는데 단 용기가 있다 하는 것은 이제 고의가 넘으니까 이제 참 수구조심이라고 고향을 자꾸 그리워지고 고향 사람들을 만나면 반갑고 옛말에 고향 까마귀만 봐도 반갑다 하는데 그래 한번 가서 얼굴 상면하면 안 좋겠나 하는데 제가 사실 구리에 근무할 기회가 한 번 있었는데 그런 여의찬 정치적인 영향을 얘기해가지고 구리에 모으고 사실 성주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성주에서 내가 하면서 오히려 고향에 와가 한번 봉사했으면 더욱 고향에 대한 이야기를 깊이 할 수 있는데 그렇게 못한 점은 다음 대구에서 문헌적으로 군위에 대해서 조금 공부를 했습니다만 제 고향이 군위에서 서쪽 참 대산 임수한 위습가에 있는 신성초입니다. 옛날에 동명이 신성도라고 최신자 재성자인데 아주 옛날에는 동네가 없었기 때문에 새로 생겼다고 이름이 생기기 신성도입니다. 그래서 속칭 삽제인데 그 삼령이 세금변에 미칠 것 같답니다.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서가 이름을 함으로 써오면은 가래 삽자인데 삽이랑 하고 금령동으로 했습니다. 금령동. 삽자를 지는 사람이 거의 못 봤어요.
근데 이게 나도 의아심이 가는 게 왜 이자가 됐는가, 1.7때 바뀌었는가 하는데 그건 아니고 아마 고종료 때나 이렇게 안 바뀌었나 제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하고 삼령동을 쪽 서부 쪽에 있는 사람들은 알지만 또 의령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잘 모를 겁니다. 이 동네가 뭐 영천일시, 그 다음에 남양홍시, 그래 집성촌으로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 군에서 한 4km 떨어졌는데 내가 군역에 중고등학교 나왔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는 대구로 나왔었는데 그래도 6년간 개근했다 하면은 성실히 근무했는 건 그러는데 그때는 포장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도락부 뒤에 먼지 푹푹 날아가면서 그래 다니는 기억이 나는데 이 학교도 제가 공부하는 학교입니다. 근데 지금 와보니까 참 잘 되어 있네요. 각 사회단체가 여기 와 있다 하는 건 참 위치도 좋고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주차공원도 넓고 이 오늘 강의 내용이 군의에 대한 인물을 얘기하는데 군의의 인물의 학력을 얘기하기 전에 조선 유학사를 조금 듣어서 내려가야 안 되겠나 싶어가지고 앞에 이거는 조금 이론적인 면도 있지만 여러분들한테 좀 맞지 않는 분야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먼저 정명사상부터 조금 얘기하고 뒤에 이 강론에 가면 다 나오기 때문에 이게 좀 얘기하는 게 낫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 이름이 석자로 되어 있지만 실지는 이름이 한자입니다. 홍은 성시고 성이고 그 다음에 영자는 한결이고 그 다음에 이름은 선입니다. 알고 보면. 근데 여러분들은 다 이름은 가 있지만은 한결자로 지은 분들은 한결대뿐만 이름은 하나입니다. 근데 이 뒤에 여기 나온 중에 내가 왜 이름을 이걸 적어놨나 하면은 이 이름 뒤에는 우리가 이제 남자는 20세가 되면은 성년식을 합니까? 하면은 누구든지 나무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것은 예가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성년식에 자를 적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선비한테 가서 자를 받을 수도 있고 또 어른이 글을 잘하면 어른이 자식에게 자도 지어주는데 요즘 그 시중에 사회단체에 나가보면은 그런 유림단체에는 수첩이 나오는데 반드시 자호가 나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자가 없습니다. 자가 없고 또 뭐가 나오면 호는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알고 있느냐 이런 문제인데 왜 자가 없느냐 하면요 그 자는 함부로 짓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름하고의 뜻이 맞아들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돼. 어떤 사람이 내 친구 되는 분인데 인천 최신데 자를 지나기를 자기 이름은 원기인데 만촌을 지나왔어요. 만촌 너절 만잖아요. 전혀 뜻이 안 맞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거 자가 의댕이냐 하니까 자기 어른이 살 때 네 자 맞다 하더라 하더라고. 그러면서 이거를 공식 인쇄된 책자에 나왔더라고. 만촌에 산다고 만촌인데 자가 사는 곳하고는 아무 관계없는데 그렇게 하는 건 그 글자 한자 가지고 무식이 통로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한문을 쓸 때는 굉장히 신중을 해야 되는데 자와의 관계는 반드시 있다. 하나만 예시를 드리겠습니다. 제갈량이 있죠. 촉한에. 제갈량에 보통 우리가 제갈 공명이라 하죠. 제갈 공명이라 하죠. 제갈 공명이라 하죠. 공명, 클공자입니다. 공공자이고 발딱이고 제갈 양이 이름인데 양은 밝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공명을 지나는 겁니다. 전부 여기 연계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것만 해도 환경 없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면 자가를 지을 때는 선비한테 가서 이렇게 하고 마차가 돼야 된다는 그 얘기를 제가 강조하고 삽니다. 그 다음에 호가 있는데 호를 짓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형을 따라가가지고 고향의 산천을 따라 짓는 것도 있고
또 철학적인 용어를 해가 적는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자기가 좋아하는 포를 쓰기 때문에 하는데 잘을 하든 포를 하든 간에 반드시 자설이 있어야 됩니다. 자설 또는 호기, 포는 호설을 해도 호기해야 돼. 호기 뭐냐 하면은 설명문입니다. 이 사람은 왜 욕을 했다 하는 설명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큰 어른 문집에 보면은 옛날에는 반드시 호기와 자설이 실려 있습니다. 왜 이 자를 썼다 하는 이유입니다. 설명문입니다. 그래서 호를 지을 때는 호설을 쓰되 호는 2개 시계도 가능합니다. 다산 정량용 같은 거는 호가 많습니다. 추사 김정희 호가 200개 됩니다. 그러니까 호는 여러 개 쓸 수도 있지만 자만큼은 이름과 같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자에서도 이름을 보충한다는 이야기도 있고 등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런 점을 감안해서 써야 안 되겠나 하고 지역마다 조금 틀립니다만 운동장시들은 보면은 관양을 쓰는데 내가 어디 성씨 얘기해도 되겠습니까? 대성인데 가니까 관양에 시도를 받았는데 시도용지 받았는데 관양을 갖다가 관청을 일어나는 벼슬관자를 써놨다가요. 관양은 깰관자인데 관양이라 하는 것은 여러분들 다 자기의 성씨의 본거지를 관양이라고 합니다. 쉽게 보면 제가 우리 홍가에 대가 얘기하면 좀 쉬울 것 같아서 하는데 저희 것은 남양입니다. 그런데 남양이 중국에도 남양이 있고 한국에도 남양이 있는데 우리 지명이 90%가 중국 지명하고 같습니다. 중국에도 안동이 있고 우리도 안동이 있고 중국에 청도 있고 경북에 청도가 있고 같은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쓰는 남양은 대한민국의 남양입니다. 그러나 대북동에 절강장시가 있습니다. 절강장시는 중국의 절강성입니다. 그럼 지명이 틀리죠. 중국성입니다. 중국성이고 관양지도 중국입니다. 그럼 우리는 남양이 어디냐? 지금은 화성시가 됐는데 화성시 변다리에 지금 수원시 변두리에 화성시가 있습니다. 그게 옛날에 남양도구였습니다. 남양도구. 지금 안동도구와 같이. 그래가 남양이 본건인데 고려 때는 당성군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서해안 바닷가는 남양만이라고 했습니다. 지도에 보면. 거기가 저희 시조 발상입니다. 그래서 당성 217호가 우리 시조 발상기 쓰셨습니다. 남양만 얘기하면 또 서sob하기고 우리 원장님 집안은 분이 부계입니다. 부계인데 없더라고요. 이 사람들 부계도 있고 부림도 있고 뭐 등기관도 있고 하더라고. 2000년도에 인구조사에 보면은 부림도 있고 부계도 있습니다. 그건 같은 집입니다. 인구 통계에. 그 혼동을 내가 몰라가지고 부림하기도 하고 부계도 하고요. 그건 같은 집입니다. 우리 남양을 몰라가지고 남영이라 해가지고 인구 도서가 나와 있는 게 있어요. 그건 같은 겁니다. 그런데 부계는 신라 때 전에 부계현이었습니다. 그래서 현명을 따가지고 시작하는데 우리의 대표적으로 의형 박씨 같은 분들은 옛날에 기산 박씨였거든요. 그리고 의형의 고호가 기산입니다. 그래서 기산 박씨라 쓰고 요즘은 의형 박씨를 많이 쓰더라고요. 근데 지역이 어디에서 응거했느냐, 어디서 살았느냐. 그래서 관양계를 존중하는 사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안동에 가면은 수곡 유시들, 버들유자, 유시들은 전주 유시입니다. 그래서 그 행사할 때 전주에 갑니다. 그 관양계에 찾아갑니다. 가가지고 큰 행사도 하고 있기 때문에 꼭 여러분들의 뿌리 사상을 얘기하다가 이것도 하나의 이제 학면을 내려가면은 그들이 신라 때부터 내려오는데 우리가 어디서 태어나서 살면 나의 뿌리는 어딘가 이걸 좀 알아야 되겠나. 그래서 부림은 부계 홍씨인데 학술적으로는 부계로 많이 나오는데 족보가 부림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묻더라고요. 그래 내가 부계나 부림이나 그건 옛날에 부림현으로 있었는 모양이다. 그뒤에 부계현이 했던데 지금은 부계가 의형의 속군이 됐습니다. 속현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의형하고 군위에는 호령현이 있었는데 호령이 속현이 군위로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군위군과 의형군이 합쳐가지고 1914년에 군위가 되었는데 항상 힘을 올리게 해가지고 약한 데는 없어집니다. 합쳐지기를. 그리고 군위군이 될 때도 의형군은 없어지고 군위군이 들어오고 비양군이 없어지고 의성군은 합쳐지고
지병 변청 과정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족보나 그런 데 보면은 반장기에 대한 역사적 기록을 반드시 적어 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름을 지을 적에 제가 신문에 나는 걸 봤는데 대부분이 손자가 나면은 할아버지가 기뻐서 이름 지는 데가 같이 있습니다. 지는데 풍수사상이나 정명사상이 나온 것이 다산 선생 같은 거는 대학까지만 풍수설을 부인합니다. 우리 선조들이 풍수설을 많이 하는데 그 대신 이런 관계는 어떠냐? 이런 관계도 창시개명할 때 일본 사람들이 오행법과 사주를 봐가지고 하는 숫자로서도 하는 이름법이 일본에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요즘 유청대가 이름 짓는데 내가 그걸 하나의 상업적으로 내가 시내 가면은 이름을 왜 함부로 짓느냐 이런 얘기를 한다. 이름을 잘 지으면 성공한다 하는데 그거 전부 허구입니다. 왜냐하면은 중국의 춘추다 시절에 보면은 이름 짓는 법이 나옵니다.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보면은 집에 우리 어른 계실 때는 이름 짓는 거를 제가 일남 독자입니다. 일남 4년대 딸만 너희놓고 늦게 아들 낳았다고 내 이름은 사실 저도 초명이 어릴 때는 아명이 있습니다. 아명이 용용자 부르문자 있습니다. 너무 크지요 이름이. 근데 늦게 이름은 이거로 포직에 올리는데 이름의 종류가 태어나면은 유명이죠. 어릴 때 이름이 유명 아닙니까? 유명. 또 아이 때 이름은 아명. 또 관책에 올리면은 반명, 포직에 올리는 그 다음 족보에 올리면 보명, 족보에 한 글자만 찾아진다고 보명이라고 합니다. 그때 따라 다 바뀌지만은 기괄정은 한 군데입니다. 한 군데인데 어떤 사람들은 명함에 보면은 이름 적어놓고 발로 해가 또 적어놨습니다. 그거 뭐냐? 그걸 이름 짓는 데 가가지고 사업이 잘 안 되는데 가면은 이름 짓는 사람이 이까 장사 안 된다고 이름 바꿨어요. 그걸 지어주면은 호적의 이름은 그대로 놔둬서 요 이름을 불러라 해가지고 부명을 갈로 하고 본명을 갈로 하고 장명수가 짓는 걸 바깥에 해가지고 다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게 전부 그겁니다. 장사꾼에 속지 말고 짓는데 이름은 부르기 쉽고 부르기 쉽고 쓰기 쉽고 그렇게 짓는데 저희 독자가 손잘 놓으니까 집에 어른이 이름을 짓기 뭘 짓냐. 토는 자리포자는 한 글자로 오행구백 해가지고 우리 남영웅 씨는 오행구를 내려갑니다. 그리고 새벽종자가 금이거든요. 금무에는 이제 제토입니다. 토, 제자 있을 제자. 그러면 종자 밑에 뭐냐, 순박할 순자가 이게 물입니다. 물 다음에 목이거든요. 목이가 자리포자래요. 이런 자는 토는 결정됐고, 그 제일 쉬운 게 뭘 적었냐, 큰 대자를 적었어요. 그 이름 대포입니다. 대포. 그래가지고 대포에 사는데 골목가에 대포집에 있었어요. 아들 놀면서 대포야. 놀감이 되는 거예요. 이거 안 되겠다 싶어가 이거 학교가 매일 이런 놀리면 안 되겠다 싶어 제가 이름을 바꿨습니다. 그래가 서울경자로 바꿨는데 발음이 좋아야 된다는 걸 제가 얘기하다 보니까 집에 사례를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대신 두째 아는 지기를 뭐냐, 홍준포라고 짓어요. 준포가 지면 우리 한나라당 홍준표하고 이름 똑같습니다. 중글전자예요. 준표. 그래 그와 같이 이름은 글자 좋고 좋은 글자를 보는데 옛날에 얘기해 보니까 중국에도 지명을 짓는데 잘만 악한 사람의 이름은 따지 마라. 그 다음 둘째는 전대의 임금의 글자는 따지 마라. 여러 가지 법칙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제가 정리해왔는 내용주 시간 나오면 설명을 한번 드릴 수도 있는데 시간이 끝까지 안 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왜 이름을 얘기하느냐, 이 뒤에 보면은 이름이 이제 오래 하고 나면 자가 나왔죠. 이름과 동일한 자가. 그러면은 죽고 나면은 또 뭐가 나오냐면 시호가 나옵니다. 시호가 나오는데 시호가 있고 군호가 있습니다. 군호가 있는데 예를 들어가 기상박 씨의 기상군을 받았다 이러면은 그건 군호입니다. 그 다음에 문충공을 받았다. 태계 선생의 시호가 문충입니다. 글을 문자, 충문자.
그거는 죽은 뒤에 받는 시호입니다. 시호. 그 다음 퇴계선생은 문순공입니다. 문순공. 그리고 좀 죽은 후에 받는 게인데, 그러면은 시호는 같은 분이 많습니다. 그 이순신 장군 문충공, 문충이 많습니다. 그래서 죽으면은 문충이고, 그 다음에 명전에 이름 쓰는 것도 집집마다 가가 틀립니다. 인동장씨는 살았을 때는 인동을 쓰는데, 죽으면은 옥산을 씁니다. 구슬옥자. 왜냐 같은 겁니다. 옥산이나 인도이나. 그렇게 그런 풍습이 조금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이름과 시호와 자와 고가 같은 따라가는데, 호는 국민학교 나와가 서실에 가면 들어가는 호지주입니다. 그건 선생이 호를 지주는데 대부분이 자기 호와 관련된 걸로 해가 학맥을 이사가는 비슷한 이름자를 지어가지고 호를 지줍니다. 그거는 의미가 없는데, 그 국민학교나 중학교 나와가 글씨수를 봤는데 대반 호지주면은 뭐 자기가 호가 뭔지 압니까? 모르거든요. 그래서 서예하시는 분들이 그런 점을 좀 염두에 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름을 얘기하는 이유는 이 뒤에 역대 인물에 대한 이름이 자꾸 나오고 자가 나오기 때문에 이 그렇습니다. 우리 유학이라 하는 것은 알다시피 인변에 수요할 유자인데, 유학이 발생된 것은 아무래도 공자, 명자가 이제 유학을 받던 시기인데, 공명학에서 발생해가지고 후에 나오지만, 유학 사상이라 하면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옛날에 처음 유학이 생길 때는 원시유교라 또는 선진유학이라 하는 건 진날 때의 유학이라고 선진유학이라고 합니다. 그럼 또 공자와 명자를 합쳐가지고 공명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얘기하던, 안동에 가면은 안동을 뭐라 하느냐 하면 추노지향이라고 합니다. 추노지향. 그 왜 추노지향이 뭐냐? 명자의 고장이 추고 공자의 고향이 농이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얘기를 합니다. 왜 말이지 공자가 앞선 사람인데 공자부터 먼저 안 적고 명자부터 먼저 얘기했냐. 그런데 그거는 발음상 그런 게 많습니다. 그래서 추노지향이라 이렇게 하면은 안동을 일컬어 추노지향이라. 그럼 그 말이 다시 번역을 하면은 공자와 명자의 사상을 이어받은 유학의 고장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군인은 뭐냐? 군인은 군이 업체 정라지에 보면은 영가에 소영가라고 해요. 소영가. 적은 영가라고 했어요. 영가가 뭐냐? 안동을 영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명을 얘기할 적에 여러 가지 지명이 나옵니다. 군이라고 하기도 하고 정라라고 하기도 하듯이, 또 의형은 의형이라고 하기도 하고 귀사라고 하기도 하고, 또 고성이시는 고성이시라고 하기도 하고 철성이시라고 하기도 하고, 안동은 안동이라고 하기도 하고 영가라고 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화사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런 거는 자연히 좀 깊이 공부하면은 구분이 됩니다. 그런데 공자와 명자의 고향을 추노지하이라, 이거를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안동으로 추노지하이 하는데, 요즘 아주 만들어가는 게 뭐냐? 영주가 선비의 고장 해가지고 먼저 선비를 따봤어요. 안동에 선비가 있는데 그 등록을 해봤어요. 그래야 그 옷에 못 받아갑니다. 그래 영주가 선비가 되니까 안동은 이제 양반의 고향. 정신문화의 수도. 그래 정신문화의 수도. 그건 또 왜 나오냐면 김희동 시장이 있을 때 정신문화의 수도인데 그 잘 지었어요. 잘 지었는데 우리가 너무나 물질 문명이 팽배하니까 정신문화만큼은 어디 가도 우리 안동이 제일이 되었다 이런 의미에서 지었는데, 잘 지었다 하는 거는 그거로 인해 가지고 안동에 도청이 안 왔습니까? 수도가 안 왔습니까? 소수도가 왔거든요. 경상북도는 뭐로 돼가 경상북도입니까? 경주와 상주입니다. 경주와 상주가 합쳐 경상북도거든요. 이름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걸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거 뭐 하도 많은데 좀 그건 되겠습니다. 이걸 보시고 신나라 때 진시황이 이제 부성행위를 했는데, 이거 쉽게 얘기하면은 지식층들 유학자들 다 불이 파가지고 끌어버리는 사건입니다. 그 다음에 이서와 역설을 내놓고는 불태워버립니다. 이게 뭐냐, 진시황 시대 때 이렇게 한나라 때 가면 한나라 유학이 풍광이 발달했다 하는 게 이제 이때 이제 제갈량이 나타난 그 시대입니다.
제갈량의 시호가 뭐냐면 충무후입니다. 충무공이 아니고 충무후. 제갈량의 사당이 수원에 가만 있습니다. 제갈량을 모신 사당이 수원에 있어요. 왜 수원에 있느냐? 수원이 아니고 남양에 있느냐? 제갈량이 남양 사람입니다. 그래서 남양에 지금 남양 땅이지만 화성시입니다. 그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당나라 때 밀어와가지고 우리나라 치면 통신라 시기 고려 때 좀 되는데 이제 이게 왜 이게 문장학이 발달되느냐 하면은 너무나 유학자들의 핍박을 심하니까 이제 유학하고 문장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게 뭐냐 하면은 당송판대가 나옵니다. 당송판대가 당나라와 송나라, 송은 남송입니다. 판대 요게 적어놓기를 함유와 구양수만 적어놨는데 그 당송시대 해가지고 문학이 발달돼서 해가 구양수도 되는데 거기에 당나라 때 유종원이 들어갑니다. 유종원이. 그 다음에 유종원, 그 다음에 구양수,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잘 아는 삼소가 되는 삼소. 세 사람 소시가 되는데 손순, 소식, 소철. 그런데 소식은 아들이고 그 다음에 소철도 아들인데 둘째 아들인데 소식은 소동파라고 유명한 소동파. 그리고 세 분이 그리고 소시 족보가 유명합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우리 족보에 여러분들 서문을 읽어보면은 소파같이 있는 소술이 지는 족보를 다 인용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분들의 족보는 8대조까지만 기억하는 겁니다. 우리같이 지금 이런 족보가 아니고. 그런데 족보 1이라 이렇게 있습니다. 이 1자는 어린자인데 이게 한문에서 서자와 같습니다. 서문. 이자와 같은 뜻으로 해석하면 됩니다. 여기 소시들의 족보가 아주 유명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어른이 누구냐 하면은 정고라고 있습니다. 정고. 그 다음에 왕안석이.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당송 팔대가라고. 여러분들 공부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당송 팔대가 문집을 많이 읽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송명시대 내려와가지고 이게 문장학과는 안 되니까 이게 이제 송날 때 성리학이 받아들인 이유는 뭐냐? 인도에서 불교가 들어와가지고 중국이 막 불교가 완전히 휩쓸어봤어요. 불교가. 그래서 유학 쪽에서 이래가 안 된다. 그래 어떻게 하면은 유학이 대책이었는데 이론적 정립이 부족했다 이겁니다. 그래 유교는 그 당시에 조금 쇠퇴해졌는 때다. 그런데 새로운 학문이 들어오니까 바람이 불었는데 왜 바람이 부느냐 하면은 유학 쪽이 조금 뭐랄까 불교가 발달된 것은 좀 감성적이고 서민적이다. 유학은 뭐냐 에리트 부분을 주신 에리트 출 관료들만 좀 이상하니까 발전이 뭐했는데 그래서 송나라 남송시대 와서는 우리나라로 말하면 고려시대입니다. 고려시대 때 성리학이 발달했는데 그러니까 최초의 마지막에 중국에는 그 주자가 참 이하게 이주를 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상명을 여디로 와가지고 태계가 동방에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이주해가 태계를 통해서 일본으로 전파된. 그 다음 청나라 때 와가지고는 명나라 때는 양명학이 발달됐는데 이 왕양매 양명학이 발달된 거는 그게 이제 또 이슬인데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양명학이 발달되지 못한 이유가 있습니다. 상주에 가면은 노소재가 양명을 좀 했는데 태계 선생이 양명을 개척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나라는 양명을 하면은 태계 문화에 건바도 못 온다 이래가지고 좀 됐는데 그래서 강화도 합파를 해가지고 서울 강화도이지 강화도가 남제두 정제두 어떤 분이 양명을 했는데 크게 성공을 못하고 근데 대만에 가면은 양명학이 굉장히 발달됐습니다. 그러면 또 뭐라 할까요? 새로운 학설이 들어오면 또 호기심을 많이 하겠죠. 청나라 때 들어와가지고는 이제 실학이 되어됩니다. 해가지고 고정학이라 해가지고 전에까지는 엉터리가 많은 것도 참 고정이가 잘못되는 걸 밝히는 그런 시대로 바뀌어 나갔다는 걸 기억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요거 이제 오가라니 급한 거 얘기했습니다. 나는 요즘에 딴 건 못 들어. 요건 또 외워가야 됩니다.
유학에 13경 하는데 대구에 유교를 하는 서원에 자기들 모아놓고 13경을 얘기하니까 아무도 몰라요. 13경을. 경전이 13경인데 뭐를 하느냐? 손에서 사서삼경만 합니다. 전부 다가. 사서삼경만 알지 13경이 뭔지 전혀 모른다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13경을 소개하기 위해서 여기 적어놨습니다. 적어놨는데 13개의 경이 다 있는데 첫째 뭐냐, 이 13년간 중국은 하나야 아는데 한국은 몰라요. 여기 보면은 사서의 논어, 맹자, 대학중용인데 논어는 여러분들이 동양에서는 서양에서는 성경이 제일 많이 읽지만 동양에서는 논어를 제일 많이 씁니다. 논어는 공자의 언어이기 때문에 문장이 짤막짤막합니다. 그래서 내가 권하고 싶은 거는 아주 편안한 마음으로 읽을 수 있는 게 논어입니다. 그래서 논어를 많이 권하고 싶어요. 논어가 제일 많이 팔립니다. 그리고 논어의 번역수 제일 많고. 근데 읽으면 재미 제일 없던 뭐 많아요. 깊이 안 가니 그게 깊이 가는 책은 또 별도로 봐야 됩니다. 예. 그런데 선생님 저 한시하는 분 아닙니까? 아니라 논어 다음에 그 맹자가 있는데 맹자는 처음에 사서가 안 들어갔습니다. 늦게 송나라 땅에 와가지고 맹자가 부각됐어요. 그러니까 맹자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대학과 중용은 이게 원래 뭐냐 하면은 그 얘기에 있는 거를 주자가 빼냈습니다. 그 얘기 속에 있는 거를 대학과 중용을 빼내는 겁니다. 빼내는데 고래가 사서인데 여러분들 공부를 할 적에 매일 먼저 책을 이 경서를 볼 때는 대학을 먼저 읽어야 됩니다. 대학은 양해만 됩니다. 대학을 읽고 난 다음에 뭐 읽느냐 논어를 읽어야 돼요. 두 번째 논어. 그럼 세 번째 뭐 읽느냐 명자를 읽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중용을 읽어야 됩니다. 그 중용은 철학적입니다. 조금 그 이상적인 철학적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순서를 그렇게 꼭 읽으라고 경서에 딱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고 성문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삼경이 있는데 삼경이 세 개의 경이라 있는데 시경과 서경과 역경인데 시경은 여러분들 아는 시전, 시. 옛날에 공자가 취해지면 시를 모아놓는 게 시 300수면 무사하다 이렇게 사특한 마음이 없다 이런데 시가 있고 그 다음에 서경은 역사입니다. 옛날에 조나라 때부터 시가 역사. 그 다음에 역경은 주역을 얘기하는 겁니다. 주역, 역경. 그 다음에 삼례가 있는데 얘기 줄에 이랬는데 시계 얘기하면은 요즘 우리나라에서 땡기는 얘기를 얘기하는 거죠. 주례와 이래가 아니고.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필요한 거는 의례가 필요합니다. 의례는 뭐냐? 간호상례가 의례에 필요합니다. 그리고 요 삼례에 대해서는 막 우리나라 사진이 뭐냐면 옛날 중국이지만 우리나라 사진이 뭐냐면 법령적으로 보면 됩니다. 예규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런 법칙, 규정 그거로만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내려오는 게 춘추 3전이 나오는데 이 춘추는 공자가 지었다 그럽니까? 그래서 자시전과 공양전과 곡양전. 그 다음에 요 나머지 끝에 이서가 있는데 호경. 호경은 양해만 됩니다. 그 다음에 이하가 있는데 여러분 이하는 공부를 없을 겁니다. 이하는 옛날 중국을 공부하기 위해서 글자를 풀이해놓은 사전입니다. 사전인데 이것도 서울출판사에서 주소를 달아가지고 번역해가지고 책이 있습니다. 5권 나오는데 책임분 한 건 하고 그래가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13개월 시알이 보면은 여기서 딱 시알이 13개가 될 겁니다. 되는데 다음 뭐가 빠졌느냐? 대학 중용이 얘기에 들어가보니까 시알이만 세 숫자는 시알이만 13개 되는데 그걸 대학 중용 옆으로 15가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뭐냐면 신라 때 오경박사가 있었던 데는 오경은 뭐냐? 오경은 시서주역 얘기춘추. 그 다음에 악기가 됩니다. 악경. 악경인데 악경은 없어졌어요. 문헌이 없어졌어요. 악경. 그 다음에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이제 용어 나올 때 어떤 걸 얘기하느냐 이러는 게 구경이라 구경박사라고 하는 구경. 구경은 삼경전. 시경, 서전, 역경하고 그 다음에 삼례, 얘기, 주례, 이전하고 춘추, 삼례 그러면 9개 아닙니까? 그래서 그거를 하는데 문헌에 오면은 저 집에는 시래지가 시와 예절을 아는 집이다. 명문대가라, 건하는 집이다 이러는 게 있구나.
누질에 뭐 비문을 찍으면 뭐 실해지가 이런 용어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벌병지가라 그럽니다. 벌병은 뭐냐? 얼음이거든, 얼음빙자. 그럼 얼음빙자가 들어가는 왜 벌병지가냐? 다리는 그냥 쓰면 돼. 이런 대가집이기 때문에 항상 여름에도 얼음을 저장고 있다 이런 겁니다. 그러면 아주 참 부자라 할까 막 건세 있는 집이라고 벌병지가 이렇게 얘기하듯이 이런 용어가 나오면은 우리 알아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이 중국 거는 뭐 그렇게 넘어가고 우리나라의 유학에 대해서 그런만 얘기하겠습니다. 고구려 소선왕2년에 태양을 지어가지고 우리나라에 유학이 들어왔는데 그때 아도화상이 불교가 전파되가 우리나라로 와가 성산에 이제 도계에 와가지고 정정했죠. 백제의 왕인박사 전라도 가면 왕인박사 구역을 천천히 해놨습니다. 전라도 가면 온 면적 그렇게 했는데 그거 뭐 우리 경상도 같은 감독 마을을 김대중이 보대 막 온 산을 타가지고 왕인박사 비하나 세워놓고 안에 가면 하나도 못 없습니다. 그런데 이 왕인박사가 이제 논어하고 천자문을 일본의 전수회가 같이 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요거는 천자문은 여러분들 잘 아는데 주엉사가 짓는 천자문이 내자가 한구로 해가 259입니다. 그 내용이 넉자, 천지현난, 넉자시가 운을 맞춰가지고 했는데 이것도 양나라세 그 양구제하고 이제 주엉사하고 이 얘기하다가 이 말이야 양나라 무제가 좀 실력이 딸리니까 주엉사하고 버려주는 제가 지금 가가지고 같은 자는 하나도 없이 해서 천자를 해가지고 지었나 이게 안 그러면 내 날치까지 못 가면 죽인다 이래 있어요. 그래가지고 주엉사가 천자문을 지으니까 머리가 하얘게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백수문이라고 합니다. 백수문. 그런데 요거는 1인 1구 1구에 넉자씩 해가지고 259라는 건데 주엉사가 있는 건데 들리는 뭐 얘기가 어느 자식을 스님한테 천자문 같이 보냈는데 천자문 뭐 250개 장학까지 주고 뭐 올 거 아니냐 하시는데 1년 되다 하고 2년 되다 온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런 아한테 이제 가지마라고 합니다. 그러면 중이가 쳤던 모양이요. 욕을 했던 모양이요. 했는데 내주 알고 보니까 이 아들이 말이요. 중국의 역사는 다 아는 거예요. 이 천자문 속에 나오면 중국 역사를 다 입어가지고 교육을 시켜놓으니까 하는 거예요. 그때 깨닫고 난 다음에 다시 보니까 스님은 갚고 없더라 그런 거예요. 근데 지금 요즘은 천자문을 여러분들이 안 하는데 옛날에는 안 하면 안 되게 돼 있었어요. 왜? 옛날 족보에 보면은 위에 페이지가 천자문으로 합니다. 천지천남으로 페이지 수가 매겨졌어요. 올라가면은 천자문 안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천자문이 중요한데 사실은 그달기식으로 글자만 아는 것이지 깊이 알아보면 끝이 없습니다. 그 다음 신라 때 국자학을 생겨가지고 선덕여관이 생기는데 그때 최초에 하고 이런 사람들이 당나라 유학을 많이 갔습니다. 당나라 유학을 갔어요. 고려 때 와가 성국 때 와가지고 국자학을 설치했고 그 다음에 불교가 그때 우리나라로 따지면 급속히 번역했는데 고려 때 충렬 때 안향이라고 여러분 아실 겁니다. 요거는 좀 알아주시는 게 다는 안 하지만 위인제학과 위인제학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위인 위기는 몽기자인데 그 인자역과 위인제학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사회를 모두 다가 위인제학을 하락하지 위기제학을 안 합니다. 왜 그러냐? 전부 남들 앞에 가서 내 잘 닦고 자랑하는지 위인제학이고 위기제학은 자기 몸을 닦는 겁니다. 그래서 대학 교수도 위인지과 위기제학을 구분 못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대학 교수라도. 그래서 여러분들 위인제학과 위기제학은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 요거는 알아야 된다. 그 몸을 닦기 위해서 제가 코를 짓기를 수학으로 짓어요. 닦아줍니다. 죽을 때까지 닦아보자. 그러면 뭐 소가 틀리다는 모르겠다만 위기제학. 그 다음에 신도. 그 다음에 뭐 극기복례, 무작위 이건 전부 다 경전 논어에 다 나옵니다. 나오는데 태계 선생이 무불경, 신기도, 무작위, 사무상 이 글자를 크게 써가지고 평공을 해가지고 많이 돌아다닙니다. 내가 지난번에 도산서원 유사를 한 적에 그 미폭을 받아와가지고 안도회가 교육하면서 그 학생들 시사극품을 줬어요. 그런데 태계 선생이 목판을 찍어가지고
편풍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신동은 뭐냐? 쉽게 말하면 혼자 있을 때라도 건신해라. 참가해라. 극기복례는 뭐냐? 자신의 욕심을 버리고 본래의 본성으로 돌아가라. 예의와 법도로 있는 사람으로 돌아가라. 이런 얘기입니다. 무작위는 빗자가 사기의 정리 스스로 속이지 마라. 이런 게. 그 다음에 인류 도덕이 숭상된다 하는 것은 충효열이 배출됐습니다. 조선조에 충신과 열사 얼마나 많이 나왔습니까? 충효열이 배출됐고, 그 다음에 충효의 가가 배출됐다. 그 뭐냐? 이 전류 중에 우리 현풍에 가면은 12정려가 효합니까? 효열 집안입니까? 그 가지고 다니면서 12정려가 가지고 현풍같이 양반 행사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상강 오른이 실천이 되는데 여기서 내가 꼭 한마디 드릴 것은 상강은 말입니다. 이제 구리, 신강, 구이, 자강, 구이, 부강인데 요거는 뭐냐면은 중국의 전황 때 동경설학하는 사람이 요걸 했는데 요거는 조금 뭐냐면 정치적인 겁니다. 정치적인 거. 국민을 갖다가 어떻게 정하기 위해서 만드는데 단 오류는 꼭 실천을 해야 됩니다. 오류는 명자에도 나오는데 유교의 근본이기 때문에 부자유친, 부자유친은 떨어져야 떨어질 수 없잖아요. 아버지와 아들은 떨어질 수 없잖아요. 유친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군신주의, 임금과 신하는 어뢰를 지키라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건 어뢰 지금이야 똑같습니다. 지금 몇 학교 교장이나 저희나 강공서에도 마찬가지 상황 안에는 다 그게 있거든요. 그 다음 장유서, 나이 많은 사람과 젊은 사람은 예의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옛날에는 뭐 뒤에 따라가면 그런다 받는, 스승이 그런다 받았는데, 필류 상인이면 그냥, 나 스승이면이라. 왜? 세 사람 그러는데 하나는 삐득삐득 걸어가니까 나는 저래 안 그래야 되지. 또는 말하는 게 맞든 욕을 해야 나오면 난 욕을 안 해야지. 배움이 있고. 또 잘하는 사람은 나도 저래 따라 해야지. 하듯이. 장유서가 있고. 부부유별은 좀 부부유별애가 좀 여성시장 시대가 돼가 많은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각자 이루를 하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부모유신. 부모유신은 이거는 우리 사회가 신의가 없으면 무너집니다. 굉장히 중요한 게 신입니다. 그 다음에 청렴이 존중돼 가지고 군자를 도모하는데 뭐가 나오느냐 하면은 우리 선비들이 조선에 부를 그렇게 좋아하고 청렴한 거를 아주 자부심을 느끼고 그래가 조선이나 명사선이나 큰 일분들 집에 떼거리가 없어도 거리를 읽고 이런데 이게 좀 좋은 점은 뭐냐면 청렴사상은 많이 도모되었다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절의를 중시했다. 절의 중시하는 게 나쁘게 해석하면 현풍광시들 절의는 게 신랑이 인비대한테 얘가 붙들려가 죽어버리거나 여자가 보면 모셔가 죽어버리거나 하니 가해 잘한 건지 모르지만 이 절이 나라 왕조가 바뀌니까 불사이군한다고 길지에서 내거든 보면 도모산이 들어가가지고 불사 안 하듯이. 근데 이런 절의 정신이 조선조에 많이 부정적인 병이 뭐냐? 모화 사상인데 모화는 이거는 사모하자는데 화는 뭐냐? 빗나가자는데 화가 뭐냐? 중화라는 얘기입니다. 중화. 중화는 중국에는 중국 사람들 특성이 뭐냐 하면은 여름 한자 화하라 해가지고 하은주 중국의 최초의 나라가 하나라거든요. 그래서 중국은 뭐냐? 여기 천황, 천재는 세계를 다 우리 거다 이렇게 봅니다. 중국 사상은. 그래서 우리나라는 뭐냐? 동일하거든요. 서융, 서쪽은 융족, 전부 다 그 오랑캐족입니다. 남만, 북쪽 하듯이. 그 동쪽인데. 그럼 우리나라는 입자가 이제 활분배에 대한다고 우리 우리 한국 사람들은 활을 잘 쏜다는 얘기가 여기서 이제 글자풀이 내가 얘기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는 동이족이 제일 머리가 뛰어나는 건 맞는데 그 중국에서 모화 사상이 많이 생기니까 뭐냐? 중국을 사대보다 너무 섬기는 풍습이 있었다는 거고. 그 다음에 뭐냐면 춘추대의. 기자가 없어 우리 기시도 있죠. 기지, 은시, 행주은시. 이게 기자설에 들어가 동네로 한 기자설. 또 중국에는 숭경기원. 숭경기원을 갖다 숭경기원 1628년이 숭경원년인데 정조가 내려와가도
숭정 제갑자 민년 이렇게 씁니다. 이 예노래가 중국을 사모하기 때문에 청나라는 배척하고 저 몽고족은 하루 이틀 이거는 노랗게다 이래가지고 했는데 우리가 시대가 바뀌면 따라가야 되는데 너무 청나라 전하다 보면 성주에 가면은 청나라와 그때 명나라를 칠 때 청나라 군사를 와가지고 명나라 보고 화살을 안 쏘고 전 헛방 사가지고 그래가지고 숭정처사를 받아가지고 집 서원이 있습니다. 너무 이렇게 그 다음에 당정의 피해가 청탁 당정은 여러분 다 사색당정 그 다음에 가문주의가 좀 발달이 됐어요. 이 부정적인 측면에서 너무 자기 국가보다는 자기 가정을 더 중시하는 그 다음에 그래 되니까 뭐냐 탄관오리가 생기면 탄관오리 이런 풍속이 생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계급사회가 생기는데 반종민비사상 반종민비는 말할 것도 없지만은 반상의 차별이 뭐냐 반상 양반과 상인의 차별이 심했다. 그 다음에 설 첩의자식 이건 인간 취급도 했어요. 그 다음에 다섯째는 숙문부부라 해가 고려 때는 무인이 득세됐어요. 무신정권이 받았는데 조선조에 와서는 문인을 중요하다고 했거든요. 문인의 자제는 군적에도 뺐고요. 아무데가도. 그래서 이때는 조선조에서는 문을 너무 숭상했고 사인의 자제는 어제 이제 병역 면제시키는 그런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산업이 저하되었다 하는 것은 뭐냐면 산업공사인데 선비와 농사짓는 사람은 좀 아는데 장사꾼하고 공업인들은 천시했어요. 천시하는 거는 그래서 장사꾼은 시정잡배를 하는 거예요. 시정잡배. 이익을 안 보니까 속인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뭐냐면 장세. 장세는 뭐냐면 요즘은 아주 장세가 아닙니다. 뭐냐면 명장. 돌 가지고 만들고 만드는 사람들을 중시해야 되는데 그때는 그런 사람들하고 혼인도 안 했어요. 상금이라고. 그러나 세계 선생은 영주에 배신이가 있죠. 저기 불매감 그걸 같이 있잖아요. 같이 가지고 배신이 세계 제자에 안 올라갔습니까? 그 다음에 고명주의 해가지고 너무 계급을 좋아해가지고 고종조 때 공명첩이 했어요. 지금도 공명첩이 나옵니다. 옛날 거 뭐냐 돈만 내면은 기약을 하나 줍니다. 그 이름 넣었어요. 알았어. 그게 공명첩이다. 아래 직함 없는 첩을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냐면 적을 많이 뗐었고 가짜 이거 말이야 직첩을 많이 만들어가지고 하고 그 다음에 뭐냐면 우리나라 골마다는 선정비가 있습니다. 공덕비 그 중에 한 90%는 가짜입니다. 허감이 어디서 오고 있는데 하에 선정비 먼저 세웁니다. 와 가령구지 하지 말라고 잘 받아놓고 이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정비하고 외관매직 이 공명첩 아닙니까? 그 다음에 교포사상이 많이 있다 하는 거는 조선시대 때 우리가 항상 우리 집에 어른들 매일매일 수원임금 얘기하고 그랬어요. 그때는 나는 무슨 소리도 몰랐는데 요순 이야기, 문왕무왕, 그다음 주공, 서남에 대해가 너무 연구를 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중국만 매일 떠나고 앉아요. 뭘 그래? 개화 사상이 그러니까 천주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오는데 배척을 해가지고 개화가 되더라고. 그런데 세국정책, 그 다음에 삭발거부, 신교육반대, 저기 영양에 같은데 주실 조시들은 일찍이 일본으로 유학 가가지고 개화했고 그 지역마다 그런 집은 있는데 우리는 너무 있는데 요즘 근래에 보니까 아주 개화하는 사람이 성공해가지고 한문만 해가지고 요즘 빛을 보는 사람이 있긴 있더라만 그래도 너무 이런 사상이 많다고 동양적 파치는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유학의 도성도 예루에 사회에 있는데 공자, 정자, 자사, 명자 해가지고 요의 정자를 여러분 잘 볼 겁니다. 요 정자는 명도 선생 정호와 이천 선생 정의 두 사람을 같은 형제간이기 때문에 했는데 지금 문집도 같이 돼 있어가지고 이게 형글인지 동생글인지 구분이 잘 안 돼요. 그 정자를 해놨는데 그 다음에 주자 주자의 학설을 제일 신봉을 한 3개 그리고 요까지를 내가 적어놨습니다. 그 다음 우리나라 유학의 발전에 대해 조금 얘기하겠습니다. 설총과 채치원은 유학의 그렇기 때문에 향교에 모셔져 있습니다. 향교에 1년에 춘추로 상사치는데 설총은 여러분들 다 아다시피 원효의 아들 아닙니까? 사가 총리고
그리고 이제 시호가 홍유인데 방은 요게 또 구경이 안 나옵니까? 앞에 제가 구경을 얘기했죠. 구경을 해독했다. 그다음에 이두문자를 했고 군도인데 왜 그러냐? 이 원래 설총도 유가입니다. 불교입니다. 불교에서 유족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설총이 우리 18년 중에 제일 첫 바다로 배양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최초에는 중국에 가지고 시험에 합격하고 진사과 해가지고 그 고병원 안에 종사병 돼가지고 저거 했잖아요. 경문을 지어가지고 아주 유명한 황소연 안에 고병에 종사를 갔어요. 이 병자는 고병이라고도 발음을 하고 고병일까도 나오는데 여기 그 다음에 고원의 시호가 고원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시호는 문창입니다. 그 다음에 신라의 전체적으로 이 선골과 진골의 벽을 못 뜯고 그러니까 죽을 때는 다야살이가 죽었는데 신서에 대해 가지고 죽었는데 이 조를 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경유 채식으로 시조로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최충은 고려 정기 사람인데 이 어른이 해동공자입니다. 그런데 이 어른이 문명에 배양이 안 됐어요. 최충. 그 다음에 국자감을 설치하고 경학박사하고 구제학교를 만들었다. 그 다음에 안주가 나오는데 원래 초명이 안주인데 안향으로 바뀌었습니다. 바뀌고 안주는 문성공인데 성리학을 그날에 가봤고 그 다음에 봉자의 화상을 가져왔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 화상이 그때가 아는 건지는 모르지만 소수서원에 그게 봉자 성야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국에 가가지고 우리가 이 사상을 체크하기 제기 같은 거, 그다음 경전 이런 걸 가져왔습니다. 그 다음에 세태한 유학을 융수하고 양형고를 만들었다. 그 다음에 농어주의를 조성했던 거. 백이제에는 정주학에 대한 정주학이 뭐냐 하면은 저겁니다. 정자와 주자의 학설을 꼽혔다. 그 다음에 우탁은 역동선생이라고, 역동, 유명하죠. 역동선생이라고. 여기 안동에 가면은 역동서원도 있고, 또 묘도 두 군데도 있습니다. 단양에도 있고, 여기도 있고. 그 다음 이세의 경주 사람입니다. 이 경주이신데, 이분은 참 대단한 학자입니다. 이제는 중국에 가가지고 활동을 했는데, 책이 많이 없어가 문제는 있습니다만, 대표적인 게 여공패설이 이제의 대표적인 겁니다. 그 다음 나라가 이색인데, 이색이 드라마에 나오죠. 황산이시에 드라마에 나오는데, 이 어른은 문장이 아주 탁월하고, 시고와 문고가 55건이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영덕에 가면 또 이 어른의 사적을 해놨고, 한산군, 한산시가 그것도 한번 걸려놨습니다. 그런데 이 어른은 외구를 방지하고 농민을 보호하고 했는데, 이게 이제 성녀가 너무 그걸 하니까 성녀 수를 줄이고, 그 다음에 국조교시에 변제를 하는 게 요게 탈이 흠이 하나 있어요. 그 다음에 정공주는 동방이야티조라 해서 영천에 가만 있는데, 요즘 내한 선배님이 영천 인구수원 정화 사업을 하면서 선덕교에 있는 다리를 복원해가 지금 인구수원이 하는데, 이 호은 선생은 진짜 참 영남은 난 동방이야의 지조입니다. 최고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서원 철폐령에 인구수원이 철폐됐어요. 그리고 왜 그랬느냐 하면은 용인에 있는 서원을 한 사람이 한 서원만 놔두다 보니까 그게 이제 충교 대제지라고 주자가리하고 3년상을 실천을 하고 오고학단을 만들었다. 그 다음에 의창은 요즘 말하면 조절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56조의 선주교에서 여가로 이방원이 이런 데를 어떠하리 저런 데를 어떠하리 그래 정몽주가 단신가를 부르기를 이 몸이 죽고 저거 일부분 고쳐주고 유명한 이야기 아십니까. 그 다음에 근근의 오경천경록이 지금도 전하긴 전합니다만 양이 얼마 안 되는데, 이분의 큰 업적은 입학도설 이게 참 중요한 책입니다. 이건 책으로 있습니다. 현재도. 그 다음에 신기 이편서도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있는데 공대부라 할 정도로 존경하는 대부라 하는 정도로 근근도
양촌입니다. 이 양촌 근거리 큰 학자고 양촌 나라도 큰 학자지만 안동건시에 있죠. 안동건시 족보의 최초가 양촌이 만들었습니다. 양촌 족보가. 그 다음에 길제는 이제 해평길시입니다. 선상, 해평군, 해평길시인데 저기 금호산 밑에서 응대해가지고 유학했는데 우리 구리 출신이 길제 제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그분은 안동 국계서원에 대학에 있습니다. 뒤에 나옵니다. 국계서원. 아주 너무 우리 구리 사람들이 몰라요. 그 다음에 불사 2군 선산행가 도학을 간거하고 불사 2군 있죠. 그 다음에 정도전 여기 길제에 아들하고 길국하는 어른하고 이런 군이 업제에도 나옵니다. 군이 정나제도 나오고 정도전 드라마를 봐서 여러분 잘 아시겠죠. 조선개국공신인데 여기 변절을 했거든요. 나라를 이제 지금 싫어했으니까 고려를 배반했으니까 변절자로서. 근데 정도전은 저 집이 미천한 집입니다. 그런 거 따지면 끝이 없습니다. 누구도 뭐 안동 진성이 씨 무슨 집 하는 거 다 나옵니다. 그런데 그 시대는 제가 왜 불관물 나오면 다 없어지겠지요. 그런데 조선 총리 유학자 중에 우리 선산 출신 시국? 내가 저렇게 합시다. 내가 얘기를 하는데 저는 강의 가면은 2시간 연속 해봅니다. 하는데 화장실을 얼마나 갔다 오세요. 갔다 오고 제가 하고 싶은 얘기 다 못하고 끝나기 때문에